단식의 과학 사화, 근손실 논란의 진실. 단식하면 정말 근육이 빠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식하면 근육부터 빠진다. 굶으면 살은 빠져도 결국 손해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인데 단식은 위험한 것 아니냐? 이 말들이 너무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단식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 찾아봤다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고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듯하게 느껴졌어요. 굶으면 몸이 에너지를 찾는데 그 에너지를 근육에서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잠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 우리 몸이 정말로 하루 이틀만 밥을 못 먹어도 소중한 근육부터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인류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수만 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어야 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근육이 줄어들어서 사냥을 더 못하게 되고 더 굶게 되고 또 근육이 줄어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됐다면 인류는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식과 근손실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겁을 없애드리거나 단식을 무조건 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엇을 걱정해야 하고 무엇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더 선명해진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단식과 근손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근육이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세요. 우람한 팔뚝, 식스팩,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근육은 그런 미용적인 목적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장을 보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 넘어질 뻔할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이 하는 일이에요. 근육을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엔진이 튼튼해야 차가 잘 달리듯이 근육이 충분해야 몸이 잘 움직입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일상적인 주행도 버거워져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움직임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이후에 근육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균형과 낙상 예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근육이에요. 또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해요.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집에 비유하면 근육은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은 운동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삶의 질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어디서 먼저 꺼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몸에는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무 에너지나 먼저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부터 씁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지금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이에요.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같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을 제일 먼저 써요. 그 다음으로 쓰는 건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에요. 이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 같은 거예요. 현금이 좀 떨어지면 통장에서 빼쓰는 거죠.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그때 몸이 지방 창고에 손을 뻗기 시작해요. 정기예금이나 저축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단계예요. 좀 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극한 상황에서 다른 에너지 자원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몸이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비상금 통장도 다 털고 보험까지 해지하는 단계예요. 몸은 이 단계를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근육은 몸에게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먹이를 구하고 위험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몸은 자신의 핵심 자산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식을 하면 정말로 근육부터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근육을 아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앞에서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이야기를 드렸죠.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몸에 지방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는 한 몸은 지방을 먼저 꺼내 쓰려고 해요. 근육을 허물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선택이에요. 회사에 비유해 드릴게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로 핵심 인력을 해고하지는 않아요.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고를 처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 핵심 인력을 조정하는 선택을 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먼저 지방 창고를 열어서 써요. 근육이라는 핵심 인력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식의 기간이 매우 길어지거나 단백질 섭취가 극도로 부족하거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근육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간헐적 단식, 즉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근육이 급격하게 빠진다는 건 몸의 작동 원리와 잘 맞지 않아요. 몸은 단 하루 이틀의 공복으로 소중한 근육을 허물어버릴 만큼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시 지방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왜 몸은 지방을 그렇게 열심히 저장하는 걸까요? 이게 근손실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예요. 비상식량 창고를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집에 비상식량을 준비해두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트에 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창고에 통조림이나 쌀을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비상 상황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몸의 지방도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복이 길어지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면 몸은 이 비상 창고를 열어서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 에너지로 써요. 이게 지방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있다는 건 비상 상황에서 쓸 연료를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충분히 있는 한 몸은 근육이라는 핵심 자산을 허물어서 에너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비상 발전기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데 굳이 건물 벽을 뜯어서 태울 이유가 없는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살에 지방이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나쁜 것으로만 여기시는데 그 지방은 사실 몸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둔 비상에너지예요. 문제는 그 비상에너지를 꺼내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손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오해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하루만 공복을 유지해도 근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몸의 작동 원리를 모를 때 생기는 오해예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육을 쌓으려면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몇 달에 걸쳐 반복되어야 하듯이 근육이 의미 있게 줄어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조건이 필요해요. 단 하루의 공복으로 근육이 무너진다면 수만 년 전 사냥에 실패해서 이틀을 굶었던 조상들은 사냥을 할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체중이 줄면 곧 근육이 빠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수분 변화일 수도 있고 장안의 내용물 변화일 수도 있고 지방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어요. 체중 감소가 바로 근육 감소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식 자체가 무조건 근손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단식의 방식, 기간, 그동안의 단백질 섭취, 운동 여부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상황을 같은 결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근육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짐이 요즘은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근육이 더 오래 쑤시고 몸이 전반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근육이 더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걱정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걱정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근육 감소는 단식 때문이 아니에요. 40대 이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고 활동량 감소, 단백질 섭취 부족, 수면의 질 저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
무엇을 진짜로 신경 써야 하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근육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건물을 유지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듯이 근육을 유지하고 만들려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움직임과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은 사용할수록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이게 근육의 기본 원리예요.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가볍게라도 저항 운동을 해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근육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동차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듯이 몸도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근육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다 믿어요? 하고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몸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지키고 가능한 한 오래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도 그 설계의 일부예요.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거잖아요. 몸을 최고의 경영자로 생각해보세요. 좋은 경영자는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아요.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줄이고 핵심은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우리 몸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지방부터 꺼내 쓰고 근육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건 수만 년 동안 살아남아온 경험이 녹아든 최고의 생존 전략이에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근육은 매우 중요한 조직이에요.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 균형, 대사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몸은 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합니다. 혈당을 먼저 쓰고, 글리코겐을 쓰고, 지방을 쓰고, 근육 단백질은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셋째, 지방은 에너지 비축을 위해 저장된 것입니다. 비상창고에 연료가 있는 한 몸은 근육이라는 핵심 자산을 허물 이유가 없어요. 넷째, 단식과 근손실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공복이 근육을 의미 있게 줄이지는 않아요.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섯째, 근육을 지키는 핵심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회복이에요.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단식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정리되실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두렵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작은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단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불안이 더 커지기도 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단 하루의 공복으로 근육을 허물어버릴 만큼 몸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몸은 수만 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온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건강은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단식을 두려워하기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잘 주무세요. 몸은 그 노력에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몸을 믿고 관리하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오래가는 건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왜 나이가 들까요?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노화의 속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식습관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그 식습관 이야기에서 단식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과 노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사람은 늙는지,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식습관이 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